자, 오늘 미국 주식으로 은퇴하기 미주은을 운영하고 계시는 최철 선생님을 화상으로 연결해서 만나 뵙게 됩니다. 안녕하십니까, 선생님? 예, 안녕하세요. 미국 주식으로 은퇴하기 최철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이게 또 영광입니다. 아유, 아닙니다. 이렇게 좋은 채널에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예 아닙니다. 오히려 저 인터뷰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아마 이 미주은을 거르시는 분들께서 최철 선생님이라는 분이 어떤 분일까를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이고, 예. 그런데 본인께서 본인 소개를 하시는 건 참 쉽지가 않으실 것 같아서 제가 오늘 미주은 가족분들께서 궁금해 하실 만한 저분의 신상에 대해서 한번 철저하게 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 먼저 오늘 말씀 나누기 전에 이미 영상을 통해서도 소개를 하셨습니다마는 이게 나왔더라고요. 저 깜짝 놀랐습니다. 네, 책이 나와서 이거 어떻게 소개해드려? 이렇게 소개해드려야 되나? 네. 미국 주식으로 은퇴하기 최철이라는 본명을 작가명으로 해서 요번에 출간하셨는데 나온 지 얼마 됐죠? 지금 3일 됐습니다. 아이야, 이 영광스럽게도 책이 출간되자마자 제가 제일 먼저 인터뷰하는 그런 호사를 누리게 됐는데요. 이 책 언제부터 기획하셨어요? 기획은 8월 달에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네, 미준이라는 채널이 생긴 게 6월 중순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2달 동안 구독자 수가 굉장히 많이 늘어서 출판사 측에서 먼저 연락을 주셨는데 뭐 깜짝 놀랐죠. 저는 뭐 2달 만에 이렇게 제가 감히 책을 출판할 자격이 있나. 그런데 이제 제가 사실 어렸을 때부터 책을 좀 내고 싶은 꿈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내 이름으로 된 책을 하나 만약에 낼 수 있으면 참 값진 일이 되겠다라고 항상 꿈을 꾸고 있었기 때문에 그 연락 받자마자 너무 기뻐서 바로 수락하고요. 열심히 썼습니다. 한 4개월 정도 걸린 것 같아요. 책을 완성하는데. 일요일을 거의 반납하시면서 탈고에 전념하셨다는 말씀을 들었는데 4개월 만에 이런 탈고를 하시기가 보통 큰 작업이 아니셨을 것 같아요. 어떠셨어요? 처음 해보는 거라서요. 쉽진 않았습니다. 쉽진 않았는데 재미가 있더라고요. 재미가 있으니까요. 힘든 줄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뭐 하루에 한 13시간에서 15시간 정도는 컴퓨터 앞에 앉아가지고 책을 쓴 것 같은데 계속 네. 하고 싶은 얘기가 나오니까 그냥 그거를 컴퓨터로 찍어내면 되는 거잖아요. 생각이 떠오르니까. 그래서 그 책을 쓰는 과정은 생각보다는 어렵지 않았고요. 그리고 또 운이 좋게 이번에 같이 도와주신 출판사 관계자분이 굉장히 베테랑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 마음을 굉장히 편하게 해주시더라고요. 칭찬도 많이 해주시고 뭐 이렇게 굉장히 리딩을 잘 해주셔서 처음 쓰는 책을 편안하게 잘 썼습니다. 황금부엉이라고 하는 출판사가 한국에서는 큰 출판사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출판을 하신다는 얘기를 듣고 또 깜짝 놀랐고, 예. 사실은 그 전에 출판사에서 그런 컨택이 갔다는 말씀일 텐데 그때는 구독자가 지금처럼 15만, 16만은 아니었을 텐데 맞습니다. 일찍부터 그러면은 최철 선생님의 됨됨이나 상품 가치를 그분들이 벌써 눈치챘다는 거 아니에요? 가장 처음으로 연락을 주신 그런 출판사죠. 그 이후에 사실 그 책을 같이 내보자고 연락 주신 출판사가 한 7, 8군데 더 있었습니다. 아, 그러셨구나. 예. 그런데 이제 네. 처음 연락 주신 분이 다행히도 황금 부엉이였고 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나 일을 깔끔하게 잘 하시는 분이라서 네. 굉장히 재미있게 책 잘 썼습니다. 최철 선생님의 인성을 저희가 여기서 살짝 훔쳐보게 되는데요. 대개는 그렇게 되면 인쇄 더 준다거나 원고료 더 준다는 쪽으로 선정을 하게 되는데 처음 연락 주신 분하고 의리를 지키시는 분이시네요. 아무도 신경 안 써줄 때 이렇게 연락을 주신다는 게 사실 굉장히 의미가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번에 책 처음 썼지만 책 쓰는 과정이 재미가 있었고요. 그리고 출판사에서도 계속 시리즈로 좀 만들었으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다른 출판사랑은 일하기 힘들 것 같습니다. 계속 한 두 권, 세 권 계속해서 만들어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다른 출판사 관계자분들께서 욕심이 나시겠지만 포기하실 것 같습니다. 의리 지키시겠다 그러시는데 좋은 책을 저희는 받아봐서 좋습니다만 사모님하고 가족분들께서는 남편하고 아빠하고 놀 수 있는 시간이 마땅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이걸 쓰시느라고.
그렇죠. 다행인 거는 제가 이제 호텔에서 일을 하잖아요. 네. 그래서 호텔리어라는 직업이 사실 그 일하는 환경이랑 가정 환경이랑 같이 이제 믹스가 돼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맨 마지막에 일하고 있는 지금 현재 호텔을 제외하고는 호텔 안에 살았었어요. 네. 그래서 호텔 안에 산다는 건 사실 출근할 때 1분이면 출근을 할 수 있고 퇴근도 1분밖에 안 걸리는 거잖아요. 사무실에서 집에까지 바로 1분이면 가니까. 네. 그래서 가족하고 지내는 시간은 상당히 많은 편이었습니다. 그동안. 뭐 점심을 같이 먹을 때도 있고요. 주중에도. 그다음에 뭐 주말에도 거의 호텔 내에서 애들하고 같이 시간 보내고 뭐 그러니까 일하고 이렇게 그 개인적인 삶이 믹스가 되는 거죠. 네. 그런 식으로 생활을 좀 가족 중심으로 많이 진행을 했었는데 이번에 들어서 이제 제가 많이 바빠졌잖아요. 네. 그래서 처음으로 애들하고 많이 떨어져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이고. 설명을 좀 잘 해주려고 노력을 했는데 애들이 아직 어려요. 8살, 6살밖에 안 됐거든요, 만으로. 예쁘던데요. 그래서 이제 아빠가 이런 그 유튜브 채널이라는 걸 하고 그다음에 이걸 열심히 할수록 구독자가 늘고 그다음에 사람들이 많이 봐준다. 그러면 이 채널의 가치가 올라가니까 우리가 나중에 생활할 때 도움이 많이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해줬어요. 네. 그리고 나서 큰애는 처음에 막 구독자 올라갈 때 같이 카운팅하고 막 이런 식으로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재미있었습니다. 같이 이렇게 가족까지 참여를 했었고요. 또 우리 와이프 같은 경우는 지금 영상 하나 만드는데 사실 시간이 굉장히 모자른 편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정보 취합할 때 많이 도와줍니다. 기사 같은 거 혼자 다 보기엔 너무 어려우니까요. 네. 뭐 예를 들어서 다음 주에 제가 뭐 구글에 대해서 영상을 기획하고 있으면 일주일 동안 와이프가 계속 기사 읽어보고 도움될 만한 거 있으면 저한테 포워딩을 해줍니다. 그래서 같이 또 기사도 추려보고 뭐 얘기도 같이 하면서 뭐 어떤 내용으로 하면 좋겠다 같이 만들어가는 과정이 좀 있어서요. 부부 관계도 조금 더 오히려 좋아진 것 같습니다. 아주 든든한 파트너를 곁에 두고 계시는 것 같은데 제일 네. 궁금한 건 이 책이요. 이쪽으로 가야 되는구나. 이 책이요. 어디서 구입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저 한국에 계신 분들이야 뭐 교보문고나 영풍문고 가시면 된다 그러지만 이 타국에 계시는 분들, 미국이라든가 다른 나라에 계시는 분들은 어떻게 하면 구입할 수 있어요? 제가 지금 알기로는 아직 전자책이 나오질 않았거든요. 네. 그래서 전자책을 다음 주 정도 되면은 이제 그 출판사에서 내놓는다고 하시더라고요.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외국에 계시면은 이제 며칠만 더 기다려 주시면은 전자책으로 구입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그렇게라도 받아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당장 받아서 좀 보고 싶고요. 예. 지금까지 아마 필기를 하시면서 미존을 보신다는 분들을 언급하셨는데 예. 그 필기하면서 영상을 보는 그분들 중에 한 사람이 또 저입니다. 저도 열심히 적어가면서 그러세요? 안 믿으실 것 같아갖고 이런 식으로 다 적어가면서 저도 봐요. 아유, 감사합니다. 적도 보면서 매번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그 다음에 복습까지 해가면서 영상 따라가고 있습니다. 아유, 그러세요? 감사합니다. 영광입니다. 아닙니다. 정말로 필기를 해야 될 필요를 느끼는 그런 귀한 영상을 만들어 주시는 것에 감사를 드리고요. 빨리 전자책으로라도 이곳에 예. 계시는 분들도 받아봤으면 좋겠고 출판 기념회 같은 거 하던데 안 하세요? 제가 아무래도 외국에 나와 있다 보니까 좀 그런 면에서는 힘든 것 같습니다. 아이고 인도네시아를 달려가서라도 출판 기념회 진행을 좀 해드리고 싶은 그런 욕심이 간절합니다. 아무튼 다시 한번 출간 축하드리고요.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럼 이제 저희가 궁금해한 것들을 갖다가 좀 여쭤보고 싶은데 아까 잠깐 호텔 전문 경영인이고 총지배인이라는 직책까지 언급을 해주셨는데 원래 하시던 일이 그쪽 호텔리어 쪽 일이셨죠? 어떤 일이셔요? 예, 지금 첫 직장이 호텔이었고요. 아직까지도 호텔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경력이 지금 21년 차 되는 호텔리어고요. 아이고 오래 하셨구나. 예, 그래서 뭐 호텔 그러면은 이제 떠오르는 게 뭐 리셉션 데스크도 있고 그다음에 레스토랑 같은 데도 있잖아요. 네. 저도 마찬가지로 맨 처음에는 웨이터로 시작했고요. 웨이터도 했었고 그다음에 프론트 오피스 옮겨서 리셉션리스트도 했었고요.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뭐 예약실 예약 부서로 옮겨서 매니저 되고 계속 이렇게 한 단계씩 올라가서 결국은 이제
호텔 책임져서 운영하는 네, 총지배인이라는 자리에 올라와 있습니다. 얼마나 능력을 인정받으셨길래 그렇게 남들이 전부 로망이라고 하는 그 직세까지 달려가실 수가 있으셨어요?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호텔이라는 분야는 타 분야에 비해서 조금 성공이라는 단어를 찾기가 쉬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일단 사람들이 이렇게 정말 그 되고 싶어하는 직업은 아닌 것 같아요. 솔직히 얘기해서 소위 얘기하는 3D라 그러죠. 어렵고 더럽고 뭐 데인저러스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뭐 나는 의사가 되고 싶다, 변호사가 되고 싶다, 뭐 금융 전문이 되고 싶다 이런 식으로 좋은 꿈들을 꾸다가 좀 잘 안 돼서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호텔은. 아,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그 경쟁이라는 측면에 있어서 자기가 조금만 더 노력을 하면요, 성공의 길이 다른 분야에보다는 조금 더 많이 열려 있는 것 같아요. 자기가 일단 자기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그다음에 뭐 이 일을 진지하게 생각하고, 그래서 정말 열심히만 하면 되는 일이 호텔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열심히가 잘 안 되는 겁니다, 저희는. 그런데 그 위치까지 어떻게 올라가셨는지 배경을 여쭤봤는데 그런 겸손으로 덮어주시는 게 다시 한번 선생님 인성을 저희가 엿보게 되는데요. 그러면 그렇게 하시다가 이 주식 전문 채널,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시게 된 게 요번에 사실은 팬데믹이 그러면은 계기가 됐던 거였나요? 맞습니다. 원래는 이제 주식 투자 자체도요, 저는 네, 투자자로 했던 게 아니고 트레이딩만 했었거든요. 그래서 네. 뭐 테슬라 오늘 샀다가 다음 주에 팔고 막 이런 식으로 재미 위주로 했었습니다. 네. 그러다가 이제 팬데믹이 터진 다음에 어떻게 보면은 깜짝 놀라고 그다음에 이제 겁이 나기 시작한 거죠. 인생에 대해서. 아, 이런 일이 생길 수도 있구나. 그래서 네. 그 호텔이라는 산업이 사실 팬데믹에 가장 영향을 많이 받은 비즈니스 중에 하나입니다. 항공사랑 더불어서요. 네. 그래서 그 3월 달에 팬데믹 선언된 다음에 갑자기 이제 호텔은 그 객실 점유율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몇 퍼센트를 이제 팔 수 있냐. 근데 보통 제가 지금 그 운영하고 있는 호텔이 두 개가 있습니다. 그 인도네시아의 보고르라는 곳에서 그 노보텔이라는 호텔 그리고 이비스라는 호텔 두 개를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아, 좋은 호텔인데요. 예, 프랑스 계열의 호텔입니다. 그러니까요. 네. 그런데 이제 평소에는 보통 한 75% 정도 이렇게 장사가 잘 되는 그런 호텔들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팬데믹이 발표되고 갑자기 이제 비즈니스가 급락하면서 점유율이 10%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아, 근데 이제 호텔이라는 비즈니스는 보통 객실 점유율이 20% 이하로 떨어지면요, 흑자를 낼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경영을 하면 할수록 돈을 잃는 거죠. 프로핏이 마이너스가 되니까. 네.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제 4월 달부터는 노보텔을 닫아야 됐어요. 그래서 뭐 이제 문제는 이제 그 호텔은 그 노동 집약적인 산업이거든요. 그래서 호텔 하나에 근무하는 직원 수가 한 150명 정도 됩니다. 아, 이제 문제는 그 150명의 그 봉급을 계속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할 수 그렇죠. 없이 이제 봉급을 삭제를 해야 되는데, 그 호텔의 그 오너라 그러죠. 호텔을 가지고 있는 오너랑 이렇게 그 상의를 해본 결과 50% 정도는 줄 수 있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반이나 깎이는 거네요, 그러면. 그렇죠. 반이 깎이는 거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 한국도 비슷한데요. 호텔이라는 직업이 굉장히 박봉이에요. 그래서 네. 여기도 마찬가지로 호텔 직원들은 대부분 다 그 기본급이 최저임금입니다. 근데 그 최저임금이라는 게 한국보다도 훨씬 더 열악해서 여기는 최저임금 가지고 살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사실. 100% 나온다고 해도. 그런데 거기에 이제 50%밖에 못 주게 되면요, 사실 생활이 어렵다고 봐야 돼요. 네. 생활을 거의 못하는 정도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결심을 하나 했는데 제 봉급을 조금 더 깎기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총지배인 봉급은 다른 직원에 비해서 엄청나게 높은 편이거든요. 그래서 제 봉급을 80%를 깎고요. 그래서 제 봉급을 80% 깎으면 이제 그 여분이 생기니까 그거 가지고 다른 직원들을 10%씩 더 올렸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저는 이제 원래 받던 봉급에서 20%만 받고요. 저희 직원들은 60%를 받게 됐습니다. 아니,
그것이 혼자이신 분이 그런 결심을 하는 것도 쉽지가 않겠지만 가장이시잖아요. 한 가정을 책임져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결정을 하실 때는 본인 판단도 중요하겠지만 사모님의 의견도 참 중요했을 것 같은데 상의하셨을 거 아니겠어요? 상의했죠. 해야죠. 그거를 허락을 하시던가요? 예. 결혼을 잘한 것 같습니다. 아, 무슨 생각으로 당신 미쳤어? 이러고 나오는 게 제 와이프도 호텔리어 출신이거든요. 그래서 그 상황도 잘 이해하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인도네시아에 산 지 꽤 됐어요. 이번이 두 번째 사는 거라서 총 인도네시아에 지금 머문 기간이 7년 정도 됩니다. 그래서 여기 사는 사람들의 모습도 어떤지 와이프가 잘 이해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거의 뭐 굶어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거든요. 사실 50%만 받으면. 그럼요. 예, 그래서 동의하더라고요. 동의하고 또 그런 결정을 하게 되면 또 제가 이 어려운 상황에서 팀을 이끄는데 엄청나게 도움이 된다는 걸 또 알고 있거든요, 와이프가. 그렇게 되면서 이제 리더십이 또 강화가 되는 거잖아요. 제가 그 어려운 상황에서 이 호텔 직원들을 이끌어 가는데 또 도움이 되고 그렇게 해서 결정을 하게 됐습니다. 선생님의 영상을 볼 때마다 제가 미주온을 사랑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요. 주식 이야기, 돈 이야기, 경제 이야기를 하는데 온기가 있어요. 이건 뭘까? 어떻게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 채널에서는 따뜻함이 묻어나오지? 하는 것이 저한테는 상당히 궁금한 것 중에 하나였는데 오늘 그 답을 찾은 것 같네요. 근데 감사합니다. 참 쉽지 않은 결심을 하시고 그거를 실행을 하셨네요. 그럼 결국 그 결정이 유튜브 채널을 오픈하게 한 계기가 된 셈이네요. 그렇죠. 이제 사실 월급이 80%나 깎였기 때문에 타격이 크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저는 또 한국에 또 용돈도 보내드려야 돼요. 양가 부모께. 그래서 도저히 이제 생활이 안 될 정도로 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또 이게 1, 2개월만 안 되는 게 아니고 거의 6개월을 닫았거든요, 호텔을. 그래서 6월 달쯤 되니까 겁이 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3개월 정도 월급을 못 받으니까요. 그래서 네. 안 되겠다, 뭔가 해야겠다. 그래서 그때 이제 4월 달, 5월 달부터 주식 투자를 조금 진지하게 하기 시작했거든요. 그 트레이딩 하는 게 아니고 정말로 이제 그 은퇴 자금을 확보를 해야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주식 투자를 시작하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주식 채널들도 보게 되잖아요. 네. 근데 이제 하나 생각이 든 게 참 미국 주식에 대해서 활동하시는 유튜버 숫자가 적다는 거를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 지금은 미지원 때문에 지금은 되게 많이 예, 요즘에 많이 늘었죠. 이제는 많이 늘었는데요. 그때만 해도 몇 개가 없었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여기는 뛰어들어서 한번 열심히 하면 될 가능성이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다행히 외국에서 직장 생활을 오래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영어로 된 자료를 찾고 그다음에 취업 편집하고 전하는 과정이 저한테는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거든요. 항상 평생 동안 해온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남들보다 유리한 면이 있었기 때문에 그 점을 활용을 해서 유튜브 채널을 개설하게 됐습니다. 그러시구나. 인도네시아에 계시는 것 때문에 이렇게 자료 수합하시는 게 뉴욕 현지에 있는 사람들에 비해서 좀 이렇게 좀 불편하거나 그러진 않으세요? 어떠세요? 그 시간차가 좀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사실 어려운 점이 하나 있다면요. 제가 만약에 미국에 살고 있다면 뭐 페이스북 본사도 직접 방문하고 뭐 이렇게 인터뷰 같은 것도 직접 해보고 그런 면이 좀 아쉽긴 한데요. 사실 지금 하는 수준의 자료를 취합한다거나 수치상의 분석을 한다거나 이런 면에 있어서는 지구상의 어디에 사나 똑같은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거의 지금 뭐 일일 일용상이시잖아요. 거의 매일처럼 올리시는 그런 상황인데 힘들지 않으세요? 괜찮으세요? 일일 일영상은 사실 한 3, 4개월 정도 하다가 요즘은 이제 일주일에 3개만 올리고 있습니다. 네. 화요일, 목요일, 토요일 이렇게 올리고 있는데요. 이것도 사실 만만치는 않죠. 영상을 하나 올리는데 필요한 시간이 한 최소 10시간에서 많게는 20시간 정도까지 걸리거든요. 하나 만드는데. 그래서 최근 6개월 동안은 사실
4, 5시간밖에 못 자는 것 같습니다, 하루에. 잠이 좀 모자릅니다. 결국은 시간이 안 되니까 잠을 줄일 수밖에 없는 거군요. 그렇죠. 요즘에는 거의 4시면은 일어나거든요, 아침에. 아침밖에 시간이 없으니까요, 저녁하고. 사모님께서 혹시 그것 때문에 살짝 삐지시거나 그러진 않으세요? 너무 그분한테 할애하는 시간이 많이 희생될 것 같아요. 뭐, 할 수 없죠.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호텔리어를 계속 했기 때문에 다른 부부에 비해서는 같이 보낸 시간이 많았습니다. 지난 몇 년 동안. 호텔에 같이 살면서, 뭐, 네. 점심도 같이 먹으면서. 그래서 거의 뭐 예를 들어서 지난 5년, 6년 동안요, 저녁을 같이 못 먹은 적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항상 같이 식사. 예, 항상 같이 있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이렇게 조금 바빠진 거에 대해서 많은 불만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나름대로. 선생님, 이게 무슨 애정이라는 게 이게 저축하고는 틀리잖아요. 원래 그렇게 하던 사람이 안 하게 되면은 오히려 더 약간 좀 아쉬운 마음이 더 클 수가 있는데 그렇게 파트너로서 옆에서 함께 해주신다는 말씀으로 이해를 하고 있어요. 그렇게 오랜 시간 들여서 영상 하나를 제작하는데 어떤 부분이 가장 고통스러우세요? 자료를 수합하는 거는 제가 볼 때는 별로 어려워하시는 것 같지는 않고 편집, 촬영 아니면은 그 다음에 어떤 관리 부분 어떤 쪽에서 가장 많이 힘드신 부분이세요? 예, 말씀하신 것처럼 그 자료 취합하는 게 제일 재밌고요. 아무래도 공부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저도 이게 만들면서 똑똑해지는 착각을 느끼거든요. 그래서 공부하는 건 재밌습니다. 그래서 자료 취합이 제일 재밌고요. 그다음에 영상을 만드는 것도 사실 재미는 있는데 조금 아직까지는 긴장이 돼요. 영상을 하나 만들 때마다. 그래서 네. 영상을 하나 찍을 때 한 30분짜리 영상을 만들게 되면 1시간 정도를 찍어야지 이제 30분이 나오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은 1시간 영상을 찍고 나면 탈진이 됩니다. 너무 힘을 많이 줘서. 그래서 그거는 재미는 있는데 신체적으로 좀 육체적으로 힘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가장 고통스러운 작업은 편집입니다. 편집이 너무 힘듭니다. 이게 완전 막노동이더라고요. 그렇죠. 저희들끼리는 그걸 갖다가 노가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렇죠. 최근에 올려주시는 영상 보게 되면 편집 실력이 점점 느신 건가 아니면은 누구 전문가를 쓰시나 싶을 정도로 확 달라지셨던데요? 근데 좀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편집만 한 5시간 정도 걸리는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 편집을 누구 흉을 빌리는 게 아니라 직접 다 그렇게 하고 계시는 건가요? 예, 제가 직접 합니다. 편집 많이 드셨어요, 진짜. 감사합니다. 저희가 보면서 깜짝깜짝 놀랄 정도로 많이 계시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유튜브를 그렇게 제작하고 만드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관리가 어떻게 보게 되면 또 하나의 큰 축인데 15만을 넘어가면서부터는 관리가 참 쉽지 않은 부분일 것 같아요. 어떠세요? 그러니까 그 관리라는 말이 이제 영어로 하면 매니지잖아요. 그렇죠. 저는 그 사람을 관리한다는 거에 대해서 하나의 철학이 있습니다. 네, 제가 생각하는 왜냐하면 제가 이제 사람을 다루는 일을 하잖아요.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전 직원의 수가 사실 그 파트타임까지 하면은 300~400명하고 같이 일을 하는데요. 그 하도 사람들하고 많이 일을 해보고 그다음에 제가 지금까지 한 5개국 정도에서 일을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총지배인들은 한 3년, 4년 정도 되면은 계속 그 자리를 옮겨 나갑니다. 다른 호텔로. 그러다 보면 이제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야 되고 새로운 지역으로 발령이 나게 되고 새로운 팀을 만나게 되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뭐 인도네시아 가면 인도네시아 사람들은 어떤 특성을 가졌는지 연구해보고 뭐 말레이시아에 가게 되면 말레이시아 사람들은 어떻게 매니지를 하는 것이 조금 더 효과적인지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서 사람을 매니지 하려고 노력을 했거든요. 근데 그게 잘못된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되면은 제가 일단 제 자신의 캐릭터가 없어지고요. 네. 그리고 이제 계속 상황이 바뀌면은 제 자신이 바뀌게 되니까 너무 고통스러운 작업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바뀌어서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데 제 자신을 조금 더 발전시키는 거죠. 조금 더 좋은 리더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고 조금 더 좋은 매니저가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하면 제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해도 사람들이 따라올 수 있는 단계에 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음. 그렇게 되면은 이제 그 결론적으로 따지면 그 삶의 원칙이라는 거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정직하게 살아야 된다, 열심히 살아야 된다, 겸손해야 된다, 뭐 너그러워야 된다, 뭐 이런 그 유치원 다닐 때 배웠던 그런 가치들. 교과서적인. 예, 그렇죠. 거기로 결국은 회귀하게 되더라고요. 그쪽으로. 결론은 그쪽이 종착역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쪽으로 이제 집중을 하게 되면 사실 뭐 누구를 만나거나 이게 뭐 기독교인을 만나건 아니면은 지금 제가 있는 곳처럼 이슬람 교를 믿는 사람들을 만나건 뭐 미국인을 만나건 영국인을 만나건 그냥 제 자신을 그대로 보여줘도 다 통하게끔 되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준이라는 그 유튜브 채널을 하면서도 사실 저는 이렇게 별로 조심하거나 그런 거는 없어요. 제 자신을 이렇게 가꾼다는 것보다는 많이 보여드리려고 노력합니다. 저는 이런 사람이고, 저는 이 종목에 투자하고 있고, 저는 이렇게 살고 있고, 제 애들은 이렇게 생겼고, 우리 와이프는 이렇게 생겼고, 저는 다 보여드리거든요. 대신 이렇게 다 보여드리는 대신 제 자신을 가꾸려고 노력을 많이 해야겠죠. 절제가 있어요. 근데 선생님 채널에. 예, 그 절제의 미가 정말 뛰어나세요. 그래서 지금 다 그렇게 보여주신다 그러지만 정작 영상에서 저희들에게 필요한 부분만 정선해서 보여주시는 그 능력도 저희가 보면서 상당히 부러워하는 탤런트세요. 이 말씀은 꼭 한번 드리고 싶었던 얘기였습니다. 오늘 너무 좋은 말씀을 해주셔서. 제가 팬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예. 아니에요. 사실 저 미주은 덕후예요. 네, 정말 좋아. 그러신 것 같습니다. 이 채널을 처음에 시작하시면서 15년만 할 겁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예. 정말 15년만 하실 거예요? 지금 적어도 뭐 여쭤보진 않겠습니다만은 이 채널을 통해서 벌어들이는 세컨 인컴도 만만하지 않을 것 같은데 정말 15년만 운영하실 생각이세요? 아니면은 그 후에는 뭔가 좀 성격을 달리해서 저 같은 덕후로 미준을 애정하는 사람들을 버리지 않고 데리고 가실 예정이십니까? 예. 15년 말씀드린 건 사실 이제 15년 후면 뭐 60대 초중반 정도 될 건데요. 그때 정도 되면은 사실 지금처럼 자료를 빨리빨리 취합해서 중요한 내용을 간추리고 그래서 제 채널을 보시는 분들이 주식 투자에 도움이 받게끔 하기는 힘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보력도 많이 떨어질 거고요. 에너지도 좀 소진이 될 거고. 그래서, 채널을 완전히 닫고 싶지는 않고요. 만약에 그때까지도 구독해 주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사실 주식 투자라는 것은 은퇴 생활에 필요한 정말 작은 부분에 하나에 지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죠. 은퇴 생활이 풍요롭게 진행되기 위해서는 예를 들어서 뭐 가장 중요한 건 건강일 것 같고요. 건강 외에도 가족과의 관계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뭐 취미 생활도 있을 거고 뭐 시간을 어떻게 소일한다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것들이 합쳐져서 건강한 은퇴 생활이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나중에 15년 정도 지나게 되면 뭐 그 전부터 조금씩 진행은 하고 싶은데요. 조금씩 이제 확장을 하고 싶습니다. 지금은 단지 주식 투자에 굉장히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채널인데요. 나중에 가면은 뭐 어떠한 식으로 은퇴 후에 취미 생활을 계획할 건지, 그다음에 은퇴하고 나서 꼭 우리가 지금 거주하고 있는 곳에 살 필요가 없잖아요. 직장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자유롭게 열려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네. 그런 부분도 함께 고민해보고 그런 식으로 이제 토픽을 조금 확장시켜 나갔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사실 주식 외에도 은퇴를 테마로 했을 때 저희가 나눌 수 있는 정보들이 참 많은데 그때는 주식이라는 것에 국한하지 않고 정말 은퇴에 대해서 좀 더 저희가 정보를 쉐어할 수 있는 그런 채널로 더 사랑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많은 분들께서 궁금해하시는 미준답게 주식 관련 질문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먼저 미국 주식과 관련된 채널들이 아까 저희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정말 폭발적으로 성장을 뭐 우후죽순격이라는 말씀을 드리면 그 채널 운영하시는 분들에게 조금 실례될 것 같아서 조심스럽습니다만 정말 너도나도 지금 현재 주식 채널을 다루고 있어요. 예. 그런 와중에 미주은이 갖고 있는 미주은만의 차별성, 경쟁력은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일단
뭐 제 입으로 제 채널에 대해서 차별성을 얘기하는 게 조금 쑥스러운데요. 직접 말씀하시기 어려울 것 같아서 제가 질문 드렸어요. 먼저 정보력에서 제가 조금 더 유리한 면이 많이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이제 영어로 된 기사를 하나 읽어 나가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1분이면 기사 하나를 읽거든요. 그러면은 1시간만 투자하면 한 50개 정도의 아티클을 읽을 수 있는 거잖아요. 뭐 그러면은 다른 사람보다 훨씬 정보에 대해 제가 취합한 정보가 많겠죠. 그러면 그 정보를 바탕으로 해서 사실 정보는 깔려 있는데 그 정보를 취합하는데 어려움을 겪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지금 미국 주식을 투자할 때는. 따라서 그런 빨리빨리 필요한 정보를 취합하는 데서 강점이 있는 것 같고요. 다른 채널하고 차이점이 있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더 중요한 거는 뭐 감추는 게 없다? 뭐 이런 진정성이라 그럴까요? 저는 정말로 그 구독자분들 그 댓글 있잖아요. 댓글이 하루에 300개 이상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그럴 거예요. 그거를 정말 하나도 안 빼고 다 읽어봅니다. 왜냐면 그 다 읽어보는 이유가 뭐냐면요. 그 읽어보는 게 제일 행복한 시간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정말로 그 감사한 마음이 막 넘쳐나서 고맙다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네. 제 영상을 이렇게 나중에 한번 그 찍어 놓은 다음에 보고 나면 무슨 이렇게 고맙다는 얘기를 자주 하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근데 어쩔 수가 없어요. 이게 넘쳐나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 정도로 그 구독자분들한테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고 또 정말 가족처럼 생각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요즘엔 영상 만드는 게 예전보다 더 어렵습니다. 예전에는 이 영상을 어떻게 하면 잘 만들까라는 생각이 조금 더 강했었는데 요즘은 이런 내용을 가지고 올렸을 때 이게 투자에 도움이 될까라는 고민을 하기 시작하면서 더 어려워졌어요. 예를 들어서 오늘 내가 이 영상을 올렸을 때 과연 이게 그 최고점이면 어떡할까라는 고민까지 하게 되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그 조금씩 더 그 구독자분들하고 연결이 되는 그런 면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채널에서는 없는 굉장히 가족적인 분위기가 연출이 되더라고요. 제 댓글 창 보시면 거의 뭐 그 악플 같은 게 없잖아요. 네, 따뜻해요. 예, 굉장히 뭐 이런 채널이 있을까 할 정도로 너무 좋으신 분들만 어떻게 이렇게 좋으신 분들만 오셨는지 덕후들만 모이는 것 같아요. 정말 최고의 인격체를 가지신 분들만 모여서 공동체를 형성한 것 같아서요. 나름대로 굉장히 뿌듯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미주은에 댓글 달아주시고 방문하시는 분들, 저는 개인적으로 집단 지성이라는 것이 이런 거구나라는 걸 실감을 해요. 네, 이런 분들이 이렇게 한꺼번에 같은 곳 장소에 모이게 되면 이런 변화가 있을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미주은에 댓글 달아주시는 분들 보면서 저도 비슷한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웬만하면은 악플 때문에 유튜브 못 해먹겠다 하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 세상인데 예. 그런 내용들은 거의 찾아보기 어려우니까 정말 그거는 사실은 우리 최철 선생님 복 받으신 거예요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었으나 복 받은 최철 거죠. 선생님 닮은 분들만 미주원에 방문하는구나 라고 그렇게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0% 얘기 15년 안에 33억을 만들어서 예. 5천만 원 종잣돈으로 물론 이제 매년 불입하는 돈이 따로 있긴 합니다만은 근데 수익률 20%라는 전제하에 이런 계산법을 소개를 하셨는데 그 20%라는 게 현실적으로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가능한 정도가 아니고요. 저는 반드시 해야 되는 수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20% 정도는. 네. 왜냐하면은 일단 이 채널은 미주에 계신 분들이 듣고 계시겠지만 사실 제 채널은 한국에 계신 분들이 많이 구독을 하시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렇게 한국에 계신 분들이 굳이 미국까지 오셔서 주식 투자를 하시는 이유는 가장 큰 이유는 사실 과거 수익률입니다. 그렇죠. 예. 그렇죠. 과거 10년 동안 뭐 코스피라든지 코스닥이 거의 박스권에서 벗어나질 못했잖아요. 네.
그런데 미국 주식은 사실 10년을 봐도 그렇고 20년을 봐도 그렇고 뭐 30년에서 50년을 봐도 그렇고 거의 매년 10%는 올라가는 게 미국 주식이었습니다. 그렇죠. 거기에다가 만약에 우리가 이제 소위 얘기하는 트렌드에 맞춰서 그 스파이라고 부르는 SPY 뭐 S&P 500에 투자를 하지 않고요. 만약에 이제는 그 테크 주식이 강세니까 나스닥으로 옮겨가서 투자를 한다면 지난 10년 동안 나스닥에만 투자를 하셨어도 배당금까지 재투자하신 분들을 생각을 하면요. 연수익이 20%입니다. 그래서 연수익 20%가 사실 누구나 할 수 있었던 그런 수익률이거든요. QQQ를 네. 생각을 해보면. 네. 근데 제가 바라보는 관점은 사실 그 QQQ에 계속 투자를 하자 그런 의견은 아니고요. 과거보다 더 중요한 건 이제 앞으로 미국 주식시장이 어떻게 변화할까인데요. 제가 가장 믿고 있는 그 20% 수익의 근거는 4차 산업혁명입니다. 그 4차 산업혁명은 여태까지 있었던 3번의 산업혁명하고 굉장히 많은 차이점이 있는데요. 가장 큰 차이점이 사실 1차, 2차, 3차 산업혁명은 일어나기 전에 이름을 붙인 게 아니고요. 이미 일어난 상황 후에 사람들이 역사를 회고하면서 이 시기는 정말 엄청난 발전이 인류한테 주어졌구나. 그리고 그 계기는 뭐 예를 들어서 1차는 증기기관이었구나 라면서 역사적으로 분석을 해놓은 거죠. 네. 그러니까 결국 1차, 2차, 3차에는 투자 기회가 없었습니다. 다 끝나고 나서 회고를 한 거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4차 산업혁명은 완전히 거꾸로 돼 있는 상황이죠. 지난 몇 년 동안 이미 4차 산업혁명이 올 거라고 누구나 알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실제로 너무 늦게 와서 탈인 거예요, 지금. 5G에 대해서 얘기한 지는 5년이 넘어가는데 그 5G를 설치를 안 해서 문제인 거죠, 사실. 그러니까 4차 산업혁명은 여태까지 인류한테 주어졌던 산업혁명 중에 유일하게 앞으로 올 산업혁명을 우리가 이미 얘기하기 시작한 그런 산업혁명입니다. 네. 그리고 게다가 이 4차 산업혁명은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를 우리가 대강은 알고 있어요. 그렇죠. 예, 키워드가 뭐 인공지능이라든지, 그렇죠. 뭐 사물 인터넷이라든지, 클라우드라든지, 뭐 엣지 컴퓨팅이라든지, 우리가 이게 알고 있는 일들이 일어날 거를 기다리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러한 키워드들을 만들어낼 기업들도 우리는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누가 그 주역이 될지. 네. 일단 팡이라는 기업들이 있고, 뭐 전기차에는 테슬라도 있고, 뭐 니오도 있고, 그다음에 뭐 이제 어저께 제가 올린 영상에서는 크리스퍼라는 기업도 소개를 드렸는데요. 앞으로는 이제 유전자 그 에디팅이라 그러죠. 편집을 가지고 사람의 병들도 다 고쳐내고 이러한 기술들이 이미 다 개발이 되고 있고 인터넷의 발달로 인해서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굉장히 투자자한테 너무나 유리한 시대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앞으로 주식시장이 10%만 올라간다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그 10%는 평균이잖아요. 평균이기 때문에 평균에 투자하지 않고 일단 잘 나가는 기업에 투자를 하자. 그게 첫 번째고요. 네. 두 번째는 괜히 엄한 데 가서 항공사에 투자하고 은행에 투자하고 이러지 말고요. 네. 클라우드 개발하는 데 가서 투자하고 우리 진 에디팅 하는 데 가서 투자하고 뭐 이커머스 하는 데 가서 투자하고 이런 식으로 키워드를 찾아서 투자를 하게 되면 평균보다는 잘하지 않겠냐라는 게 저의 이론인 겁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20%라는 건 사실 그렇게 불가능한 수치가 아니거든요. 그런 근거들을 몇 가지를 얘기하시면서 1등 기업, 1등이 될 만한 기업을 찾아서 그 기업에 투자를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예. 그런 선구안을 우리가 어떻게 가질 수가 미국은 열심히 봐야 되겠습니다만 그런 선구안을 갖는 게 쉽지가 않을 것 같은데요. 그거 역시도 사실 지금 현대 시대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복받은 거죠. 왜냐하면 예전에는 사실 정보는 부하고 직결이 돼 있었잖아요. 정보가 많은 사람은 부를 창출하는 거고 일반 사람들은 정보가 없기 때문에 잘 못 사는 거였거든요. 그렇죠. 예전에 지금 뭐 로스타일드라든가 뭐 그런 사람들도 뭐 다 그 정보로 돈 번 사람들이니까. 그렇죠. 네. 그 정보의 불균형이 결국은 이제 부의 불균형을 초래한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실 요즘에는 정보는 다 인터넷에 올라가 있는 거고요. 그걸 누가 부지런히 찾아내서 그 정보에 입각해서 투자를 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성패가 갈리는 건데, 네.
따라서 그 투자처를 발굴하는 거는 전적으로 그 정보에 기인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전에는 주식 투자는 이렇게 기동량을 해서 했잖아요. 아, 이 주식이 좋대더라. 뭐 니콜라가 그 결정적인 예가 될 수 있겠죠. 아, 이 주식을 사면 우리가 대박 날 수 있다. 그 아픔이 크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는 활용 가능한 정보가 널려 있으니까 그 정보를 이용을 해야겠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뭐 마켓 쉐어도 있고요. 들어가면 이제 시장 점유율이 다 나와 있잖아요. 네. 뭐 클라우드 같은 경우는 뭐 아마존이 1위고 마이크로소프트가 2위고 구글이 3위라는 거를 세상이 다 알고 있으니까 그 순위가 어떻게 변하는지만 보고 있으면 보이는 거죠. 클라우드에는 누가 지금 잘 나가고 있다는 게. 그리고 이제 그 마켓 쉐어 외에도 또 참고할 만한 건 요즘에는 그 매출 성장률도 다 나와 있습니다. 지난 5년 동안 이 기업이 매출 성장이 몇 프로가 있었고, 그다음에 심지어는 앞으로 5년, 앞으로 10년 동안 매출 성장이 몇 프로 나올지 막 애널리스트들이 10명, 20명이 붙어서 분석을 내놓거든요. 네. 그럼 이제 그거를 계속 따라가면 되는 거죠. 그냥 그거를 믿는다는 게 아니고요. 그 애널리스트들이 올려놓은 그 매출의 성장률이 실제로 만들어지는지, 아니면 이게 오히려 더 계속 올라가는지, 아니면은 주춤해 버리는지를 계속 팔로우업을 하다 보면 결국 이 기업이 가능성이 있겠구나라는 게 보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수치에 입각해서 분석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요거는 약간 개인적인 질문과도 연관이 되는데, 매달 얼마씩 300만 원씩을 불입해 나가신다는 말씀을 영상에서 언급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 300만 원이라는 돈이 매달 주식으로 불입이 될 만큼 만만한 돈은 아니란 말이에요. 예. 그래서 어떻게 그 300만 원을 조달할 겁니다 하시면서 본인의 결심을 피력하신 적이 있는데 지금도 그렇게 지켜가고 계십니까? 예, 생각보다 훨씬 더 잘 지킵니다. 제가 이번에 참 깜짝 놀란 게요. 팬데믹이 일어난 다음에 그 봉급이 80%가 줄었잖아요. 네. 그러면 이 20%로 제가 한국에 용돈까지 드리면서 모자랄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네. 오히려 남습니다. 돈을 안 쓰기 시작하니까 한없이 안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난 6개월 동안 그 가족과 관계없이 제 자신을 위해서 쓴 돈은 10만 원도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안 쓰려면 한없이 안 쓰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주식 투자를 하면서 뭐 얻은 이점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참 필요 없는 곳에 돈을 안 쓰게 된다는 거를 새삼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돈이 다 주식 투자에 들어갈 수 있는 투자금의 가치로 보이기 시작하거든요. 내가 이 신발을 안 사면, 내가 이 옷을 한 번 안 사면 페이스북을 하나 더 살 수 있는데라고 생각을 하면 함부로 돈을 못 쓰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출이 예전에 쓰던 수준에 반도 안 쓰는 것 같습니다, 요즘은. 투자 전문가들이 하는 얘기 중에서 라떼의 원칙이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우리가 하루에 한 잔씩 라떼를 안 마실 수만 있으면 그러면 그게 20년 후에 30년 후에 얼마의 결과물이 돼서 너의 말년을 풍요롭게 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지금 당장 한 잔의 라떼가 주는 행복감도 사실 포기하기는 어렵거든요. 근데 그렇게 그 다음을 위해서 선생님께서는 지금 정말 필요한 게 아니면 상당히 많은 것을 참으시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에 참게 되면 안 되죠. 제가 생각하는, 인생의 그 가치는 사실 매 순간순간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미래를 위해서 참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 주의예요. 네. 근데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요, 예전에는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는 호텔리어였기 때문에 그 취미 생활도 호텔에 묵는 거였습니다. 네. 거의 매주 잘 나간다는 5스타 호텔에 가서 럭셔리하게 이렇게 묵고 뭐 레스토랑 가서 좋은 음식 먹고 이게 취미 생활이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나도 배우는 게 있다는 뭐 핑계를 대면서요. 그런데 지금은 그냥 와이프랑 30분 정도 동네 한 바퀴 돌면서도 재밌거든요. 굳이 뭐 그렇게 한 100만 원씩 써가면서 주말을 보내는 것보다 사실 그 부부가 밖에 나가서 동네 한 바퀴 돌면서 이런저런 얘기 나누는 게 퀄리티적으로 절대 더 떨어진다고 생각이 안 드는 겁니다.
동의합니다. 예. 네. 그렇게 되면은 사실 굳이 돈을 써가면서 우리가 행복해야 될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퀄리티 타임이라는 것이 꼭 비용 지출이 큰 거여야 된다는 보장은 없기 때문에 예. 네. 그거는 전적으로 선생님께서 지금 하신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 그런 그 기업들을 분석하기 위해서 하나하나 꼼꼼하게 보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미주은의 가장 큰 장점은 그런 기업들의 정보들을 분석해 주시는 게 다른 채널하고 참 차별화가 되는 것 같은데 그런 분석 기법이라든가 그 안목은 어떻게 공부를 해 오신 겁니까? 저는 이제 주식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최근에 들어서 호텔의 총지배인들이 역할이 많이 바뀌었어요. 예전에는 호텔 총지배인 하면 보호타이 딱 메고 로비에 서가지고 이렇게 멋있게 그 고객들한테 인사하고 얼굴 마담이었죠. 총지배인들은 그 호텔에. 멋있어요. 네. 뭐 멋있는 게 가장 중요했던 것 같습니다. 그 단골 고객들 모셔다 놓고 뭐 저녁도 대접하고 이런 게 이제 총지배인의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이미지였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들어서는 사실 총지배인이 그 갖춰야 될 가장 커다란 퀄리티라 그럴까 그 컴peten시가요. 세일즈 앤 마케팅입니다. 아, 호텔을 어떻게 하면 잘 팔 수 있을까? 그렇겠구나. 예. 네. 그렇게 바뀌어 버렸어요. 호텔은 네. 이제 예전에는 부동산 때문에 하는 거였거든요, 사실.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면 그 나중에 그 부지 가격으로 이득을 얻는 거였는데 요즘은 이제 부동산이 한물 갔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그 GOP, 그 프로핏을 낼까가 가장 중요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그 총지배인이 일하면서 제가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게 한 95% 정도는 사무실에 앉아서 그 세일즈 앤 마케팅 전략을 짜는 거예요, 스트래티지를. 그렇게 되면은 이제 이 호텔이 잘 되려면 뭐 어떤 프로모션을 해야 되고 뭐 어떠한 식으로 그 익스펜스를 아껴야 되고 뭐 어떤 식으로 매출을 늘려야 되고 이런 생각만 하게 되거든요, 하루 종일. 네. 그거를 이제 주식에다 갖다가 접목을 하게 된 겁니다. 이 기업은 지금 매출을 어떻게 올리고 있나, 그 비즈니스 모델은 어떻게 개발했고, 이 비즈니스 모델이 과연 그 앞으로도 계속해서 매출을 창출할 가능성이 있나, 경쟁성은 있나, 뭐 위험하진 않은가, 뭐 이런 식으로 그 내가 그 호텔을 그 운영할 때 그 가졌던 마음가짐을 그대로 갖다 접목을 하니까요, 그 기업의 미래가 조금씩 보이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분석해 주시는 방법, 접근이 상당히 설득력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그 중에 미주은에서 선생님께서 추천해 주신 2개의 주식은 저도 그렇게 해서 구입하게 됐습니다. 그러세요? 딴 거는 제가 봤을 때는 괜찮을까 그랬는데 상당히 신선한 접근이었고 그리고 상당히 근본적인 접근이었었는데 왜 그걸 그렇게 그동안은 접근하지 못했을까라는 반성을 그 강의를 들으면서 느낄 수가 있었고 참조로 그 2개의 주식은 현재 상당히 예뻐요. 아주 예쁜 결과 나타나죠. 다행입니다. 대개는 이제 그 주식 관련 채널을 운영하시는 분들하고 인터뷰를 하게 되면은 가장 몰지각한 질문이 앞으로 뭐가 오르겠어요? 뭐 한 5개 주식 골라주세요. 이런 경우 없는 질문들을 하게 되는데 저는 뭐 그거는 빼겠습니다. 대신 그게 궁금하시다 그러면 미주은 영상을 처음부터 찬찬히 보시면 됩니다. 강의는 잘해 주시니까 그 정도의 수고는 여러분들이 해 주셔야 그 5개의 주식을 고르셔도 그 주식들이 배신하지 않고 여러분에게 만족할 만한 결과를 갖다 드릴 테니까 그 질문은 빼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미국 주식들이 지금까지의 퍼센테이지로 수익률을 만들어낼 거라고 전망을 하십니까? 이 질문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알 수 없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지수에 투자하지 않습니다. 과거 50년, 과거 50년, 과거 100년을 봐도 사실 그 S&P 500은 매년 10%씩 올라갔거든요. 네. 그런데 문제는 하필이면 내가 투자하는 앞으로 10년, 앞으로 20년은 안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그 내가 결정할 수 없는 요인에 제 돈을 맡기기 싫거든요. 그럴 가능성이 90%가 넘는다고 해도 만약에 그 10%도 안 되는 확률 때문에 제 돈이 성장을 안 한다면 너무 아쉽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수에 투자하지 않고
만약에 지수가 올라가지 않는다 해도 그 와중에 올라갈 만한 종목을 찾아서 투자를 하면 그 시장의 지수를 초월할 수 있는 그런 수익률을 만들 수 있겠다. 그게 제가 가진 그 논리고,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지수에 투자하지 않고 기업에 투자하는 것이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ETF 많이 안 좋아하시잖아요. 그래도 뭐 또 ETF는 계속 또 소개는 해주시더라고요. 예, 뭐 ETF가 그 지수 ETF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액티브 ETF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크 인베스트에서 하는 액티브 ETF는 사실 제 생각에 시간이 많이 없으신 분들은 해볼 만한 것 같습니다. 특히 어저께 말씀드렸던 진 같은 경우, 유전자 같은 경우는요. 사실 어제 제가 하나의 기업을 소개를 드리긴 했는데 워낙 아직 갈 길이 먼 분야이기 때문에 이렇게 먼 분야에 있어서 투자를 하게 되면은 한 가지 종목에 투자하는 것보다는 그 분야 자체에 투자하는 것이 안전할 수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만약에 유전자에 투자를 하신다면 어저께 소개해드린 종목 하나에 투자하시는 방법은 뭐 수익률은 극대화될 수 있어도 실패할 가능성도 있지만, 만약에 아크 인베스트가 그 진원만 가지고 하는 ETF가 따로 있습니다. 그 ETF에 만약에 투자를 한다면 좋은 결과가 나타날 가능성이 더 높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두 가지 질문 더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이게 주식 관련에 대한 질문인데요. 되게 아무래도 나이가 젊은 때 시작해야 여러 가지로 시간적으로 유리할 텐데, 만약 오늘 방송을 들으시고 40대 후반이거나 50대시거나 또는 그 이상이시거나 그런 분들께서 그래 나도 한번 그러면은 이런 쪽으로 관심을 가져볼까라고 하신다 그러면 그분들에게 어떤 조언을 해주실 수가 있을까요? 저는 주식 투자 일단 만약에 아직까지도 주식 투자를 안 하시는 분들이라면요, 주식 투자를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뭐 일단 뭐 은퇴 생활이라든지 아니면 향후의 미래의 자금을 조금이라도 불려서 생활을 풍요롭게 한다는 그 관점도 있지만요, 더 중요한 거는 주식 투자가 참 재미있습니다. 특히 만약에 조금 연세가 있으신 시니어 분들은요, 취미 생활을 찾는 게 만만치가 않잖아요. 근데 그렇죠. 주식 투자라는 것은 사실 자식을 기르는 거랑 비슷한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이렇게 매일매일 우리가 주식 가격도 막 확인하잖아요. 아침에 일어나면 우리 아마존이 얼마 올랐나, 테슬라가 얼마 올랐나, 떨어지면 같이 안타까워하고, 그다음에 뭐 만약에 좋은 호재가 있으면 내일처럼 기뻐하고요. 뭐 새로운 뭐 기업을 인수합병하게 되면 이 인수합병을 잘한 건지 좋은 결정인지 막 고민도 해보고, 저는 이런 과정이요 굉장히 유용하면서도 그다음에 굉장히 재미있는 취미 생활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10년이 세상과 호흡하는 방법이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세상이 변화가는 모습을 뒤떨어지지 않고 따라갈 수 있게 되고요. 그렇죠. 그래서 굉장히 건전하면서도, 그러니까 어떻게 투자를 하냐에 따라서 굉장히 건전하면서도 그 삶에 도움도 되고 재미도 있을 수 있는 그런 취미 생활이 주식 투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이가 들었기 때문에 내가 이 나이에 무슨 뭐 그런 것보다는 그래도 그냥 무리가 되지 않는 선에서 또는 그냥 허용이 되는 선에서 세상과의 동선을 맞춘다는 그런 기분으로 진행해 보신다 그러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예. 그럴 때 혹시라도 정보가 필요하시면 미주원 보시면은 다 나옵니다. 대개 한국 분들 같은 경우는 부동산에 그렇게 집착을 하시잖아요. 예. 아마 어느 지역에 사시든지 간에 그 지역에서 집을 하나 장만하는 것을 꿈으로 갖고 계시는 분들이 대부분일 것 같아요. 한국 분들이라면. 뭐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그런 부동산과 주식을 비교했을 때는 선생님 어때요? 우리의 그런 성향에 대해서 선생님이 보시는 의견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저는 소위 얘기하는 X세대거든요. 70년대 초반에 태어났으니까요. X세대가 참 좋은 점이 하나 있는데요. 베이비 부머, 그리고 이제 밑에 따라오는 밀레니엄 세대 중간에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두 쪽 세대의 사고방식을 다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그 집을 갖고 싶다는 생각도 많이 해봤고, 실제로 집을 갖고 있습니다. 제 그 작은 집을 하나 가지고 있고요. 그런데 또 밀레니엄 세대처럼, 어디에 정착하는 거에 대해서, 약간의 거부감 같은 게 또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은퇴 생활을 준비할 때 가장 중요한 결정, 그리고 첫 번째 해야 되는 결정이 난 어디에 살 건가거든요. 네. 그런데 그렇게 접근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적으시죠. 나는 서울에 살고 있는 사람이면 당연히 은퇴하고 나서도 서울에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거기서 뼈를 묻어야죠. 그렇죠. 그리고 네. 뭐 서울뿐 아니라 만약에 한국이다 그러면 한국 밖으로는 더더욱 또 생각을 안 하시죠. 안 하죠. 네. 예. 저는 그거는 굉장히 우리가 생각을 달리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제가 그 1년간 거주한 말레이시아를 예를 들면요. 말레이시아 같은 경우는 한국의 생활비의 한 20%면 한 달을 살 수 있거든요. 아, 그러면 만약에 그 한국에서 뭐 한 400만 원 정도 있어야 할 수 있는 생활을 거기에서는 100만 원, 200만 원이면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은 그런 가능성을 열어놓고 우리가 은퇴 생활을 결정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렇게 하시기에는 이게 어떻게 보면은 약간 그 사고를 자꾸만 닫으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저는 젊은 사람들하고 대화도 많이 하시면서 그런 사고는 조금 열어 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 주식으로 은퇴하기라는 채널도 나중에 그런 토픽을 조금 다뤄볼 생각입니다. 필요한 것 같아요. 저희만 하더라도 캘리포니아 이외의 지역에서 저는 살아본 적이 없어요. 근데 왜 자꾸 제가 저의 선택을 이렇게 스스로 고립시키는지 저도 잘 모르겠는데, 네. 오히려 영국에서 말레이시아에서 인도네시아에서 그렇게 여러 군데서 살아보실 수 있는 넓은 안목이 그런 시야를 넓히는 것 같은데, 영국에서의 한 8년 동안의 생활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영국에서는 어떠셨어요? 영국에요. 일단 영어 발음 이제 영국식이시잖아요. 제 영어 발음은 한국식이죠. 근데 상당히 근사한 영국식이던데. 좋게 봐주시니까 그렇고요. 영국은 그 날씨가 너무 안 좋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나중에 이제 그 10년을 못 채우고 나온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도 사실 그 음기가 너무 세요. 그 섬나라인데다가 이제 그 햇빛을 볼 수 있는 게 1년에 한 달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나머지는 계속 그렇죠. 비가 오고요. 그리고 춥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특히 남자분한테는 굉장히 힘들 수가 있어요. 양기를 받을 길이었기 때문에. 네. 그래서 8년 정도 사니까 성격이 변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계속 있기에는 조금 물론 이제 다른 여러 가지 요인이 있긴 했지만 날씨가 가장 힘들었고요. 대신 그 영국에 살면서 좋았던 점 하나는 참 사람들이 검소합니다. 그 삶의 방식이라는 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굳이 우리가 토요일날 일요일날 애들 데리고 놀이동산에 가서 몇십만 원씩 써서 재미를 추구하는 그런 문화는 없고요. 거기는 뭐 주말 되면은 그 정원에 나가서 꽃 한 송이 더 심고 가족들하고 뭐 삼겹살 구워 먹으면서 하루 보내는 게 그게 주말이거든요. 그런 모습들 이게 10년 가까이 보내면서 저도 굉장히 자극적인 그 사회, 한국은 좀 자극적이잖아요. 이게 자극적인데 오래 살다가 어떻게 보면 회색빛의 나라죠. 굉장히 재미없고 보링하고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그런 나라가 영국인데 그 와중에서도 소소한 재미를 찾아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성격도 많이 변하고요. 삶을 대하는 자세도 많이 변화가 됐던 것 같습니다. 인도네시아는 거주할 만하세요? 괜찮으세요? 인도네시아는 가장 좋은 게 날씨고요. 그리고 사람입니다. 사람들이 너무 따뜻합니다. 여기는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인도네시아에서 성공하려면 좋은 사람이면 된다. 그냥 좋은 사람이면 성공합니다. 거기 가면 좋은 사람이 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도 드는데요. 예, 맞습니다. 사람들이 너무 착하고요. 그냥 마음을 다 주는 사람들이 널려 있기 때문에 대신에 이제 한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뭐 진취적인 기상이라든지 열심히 사는 모습, 그다음에 일단 똑똑하잖아요. 조금이라도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을 찾아가는 이런 것은 굉장히 떨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저 같은 사람이 여기 와서 총지배인을 할 수 있는 거고요.
지금 하시는 여러 가지 사람들에게 베푸시는 것들이 그게 늘 그렇게 좋은 사람들이 곁을 지키게 해주는 것 같아요. 제가 아는 다른 경우는 또 인도네시아에서 힘들었다라는 말씀도 주시는데 제가 볼 때는 그 친구는 인도네시아가 아니라 어디 가서도 힘들 것 같아요. 이거 이 방송 그 친구까지 하면 안 되는데 15년 후에는 정작 그렇게 33억 원을 만드시면 어떤 삶을 계획하고 계시나요? 글쎄요. 저는 굉장히 이중성을 가지고 있는데요. 굉장히 그 사람들하고 그 민글하는 거를 어려워합니다. 이게 어울리는 곳을. 예. 그러니까 하기 싫은 거를 굉장히 못하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네. 꼭 만나고 싶은 사람만 만나야 되고 좋아하는 사람하고만 시간을 보내는 스타일입니다. 사회생활을 굉장히 못하죠. 편애하시는구나. 그래서 사회생활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스타일인데요. 대신 그 사람은 좋아합니다. 사람은 좋아하고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베풀고 받는 것도 좋아하고요. 선물 주고 받는 거 되게 좋아하고요. 네. 그래서 나중에 만약에 이제 15년 후에 좀 여유가 된다면 많이 주고 받고 싶습니다. 그런 주고받는 관계에 저도 좀 그런 축에 좀 유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끝나게 되면 많은 분들께서 주식 관련 채널을 인터뷰하는데 너무 알맹이가 없다 그러실 수가 있어서 하나만 질문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테슬라를 여쭤보겠는데요. 예. 오늘 아침 JP 모건에서 테슬라 타겟 프라이스를 90불로 낮춘 기사가 나왔습니다. 예. 그래도 테슬라가 오늘 올라갔습니다. 예. 근데 앞으로 왜 이걸 여쭤보냐면은 한국 분들이 미국 주식에 직구하면서 가장 많이 투자하고 있는 게 테슬라라는 또 통계가 떴더라고요. 예.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이 앨런 머스크와 테슬라의 미래는? 일단 주식 투자하실 때요. 100%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항상 말씀드리는 거는 주식은 한 종목에만 투자를 하시면 안 되고 최소한 저는 20개는 갖고 계셔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못해도. 실제로 예전부터 그 많은 연구 결과가 있는데요. 20개 정도를 가지고 있어야 표준 편차라는 게 없어져요. 그 표준 편차라는 거는 예를 들어서 그 미국 주식이 한 20% 정도 올라가는데 나만 혼자 마이너스가 되는 경우죠. 그게 표준 편차거든요. 그 표준 편차를 겪지 않기 위해서는 최소한 20개는 갖고 있어야 된다. 그게 네. 이제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고요. 그런데 이제 그 20개 갖고 있는 주식 중에 최소한 2-3개 아니면 많으면 5개 정도, 6개 정도 대박이 나오면 좋은 거잖아요. 그렇죠. 저는 테슬라는 꼭 갖고 있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그 주식을 고르실 때요. 가장 중요한 거는 시장을 보셔야 되거든요. 이 시장이 과연 10배, 20배, 100배 올라갈 가능성이 있는 잠재력이 있는지. 근데 일단 그거는 확실하게 있잖아요. 전기차 시장은 누가 뭐래도 10년, 20년 있으면 그 내연 기관을 넘어섭니다. 그리고 테슬라가 그 전기차 시장에서 몇 % 정도의 마켓 셰어를 가지냐에 따라서 그 가치가 올라가고 내려가는 거잖아요. 최근에 테슬라의 가치를 뭐 앞으로 10배 정도 오른다, 뭐 5배 정도 오른다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시장 점유율 100%를 보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은 없어요. 네. 네. 예. 앞으로 전기차 시장에서 뭐 아무리 잘해봤자 20% 정도를 테슬라가 할 것이다라고 봤을 때 그래도 10배 정도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네. 근데 만약에 잘 안 돼서 뭐 시장 점유율이 20% 못 되고요. 만약에 5% 정도만 된다고 쳐도 그래도 2-3배는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그냥 심플하게 접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테슬라의 목숨을 걸 일은 없지만 그래도 이왕이면 좋은 결과가 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에서 아마 테슬라에 관심 갖고 계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그 미래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여쭤봤습니다. 이 테슬라에 대해서는 따로 향후 어떻게 될 건지에 대해서 영상을 자세하게 분석해 놓으셨으니까 미주원의 그 채널 가서 보시면은 여러분들께서 어떤 판단을 하시든지 간에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긴 시간 저희가 함께 했어요. 그래도 미주원 채널 그리고 이 방송을 통해서 저
미주은 채널에 만약에 이 영상이 뜨면은 저는 제 소개도 안 하고 여러분과 함께 했는데, 자, 미주은 채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미국 LA에 소재한 라디오 코리아라고 하는 방송국에서, 라디오 코리아가 1989년에 개국된 방송국인데요. 그 방송국에서 아침 프로그램 진행하고 있는 김형준이라는 사람입니다. 라디오 코리아에서만 방송한 지 한 30년 됐고요. 다행히 미주은 채널을 통해서 주식에 새로운 눈을 뜨고 있고, 저분하고 꼭 한번 만나보고 싶은 욕심에 인터뷰 요청을 드렸는데 흔쾌히 허락해 주셔서 오늘 미주은 가족분들께도 인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다 같이 부자 돼서 은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만 일단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미주은 가족, 그다음에 저희 라디오 코리아를 통해서 최철 선생님의 소리를 들으시는 저희 라디오 코리아 청취자분들에게 끝으로 인사 말씀 전해주시는 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일단 이렇게 좋은 기회를 마련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가 감사합니다. 저도 미국에 1년 정도 살았었거든요. 딱 1년 있었는데 많이 그립습니다. 미국이라는 곳 참 멋진 곳인 것 같고요. 일단 그 규모가 아직도 기억에 생생합니다. 하이웨이 타고 나가면 한도 없이 달려야 되는 그런 곳에 살고 계신 분들 굉장히 부럽고요. 언젠가는 미국 쪽에 가서 진짜 제가 투자하고 있는 회사에 방문도 해보고 싶고요. 반면에 외국에 살아간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전 잘 알고 있거든요. 지금 외국에서 산 시간만 15년이 넘어가기 때문에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라디오 코리아 청취자분들도 나름대로는 다 어려움을 가지고 살아가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반면에 또 굉장히 좋은 점은요. 외국에 살아가다 보면 가족 간의 그 가족 간의 사랑은 한국에 계신 분들하고는 차이가 안 날 정도로 굉장히 돈독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정 생활이 굉장히 충실할 수밖에 없게 되고요. 서로 의지하고 그다음에 아이들하고 시간도 많이 보내게 되고 부부 간의 관계도 대부분 다 좋으시고요. 그래서 미국 생활 하시면서 이런 가족 간의 사랑, 정 만끽하시면서 그리고 시간 남으실 때 미국 주식으로 은퇴하기 미주은 채널도 가끔 봐주시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건강하고 늘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인사드리게 돼서 굉장히 반가웠고 고마웠습니다. 아마 미주은 구독자 여러분들한테도 따로 감사 인사 전하시는 영상 따로 별도로 제작하시는 게 쉽지 않으실 텐데 오늘 이렇게 저랑 말 섞는 김에 우리 미주은 가족분들한테도 감사 인사 한 말씀 해주시죠. 예, 제 진짜 가족한테 말씀드린 것 같아서 좀 쑥스러운데요. 워낙 채널이 빨리 성장하다 보니까 저는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첫날을요. 제가 유튜브를 개설하고 첫 번째 영상을 올릴 때 그 떨렸던 마음, 그리고 첫 번째 구독자가 생기고 두 번째 구독자가 생겼을 때 깜짝 놀랐던 그 기억이 너무나 생생하거든요. 불과 6개월 전이니까요. 그래서 사람이 망각의 동물이라 그러는데요. 그때 그 기분을 그리고 그때 그 마음을 잊지 않도록 계속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미주은이라는 채널을 좋아해 주시는 이유가 제가 잘나서도 정말 정보가 너무나 딴 채널에 비해서 좋아서도 그리고 제가 주식의 전문가처럼 말을 잘해서도 아니고 그 어떻게 보면은 비슷한 입장에서 같은 눈높이에서 주식을 조금 더 편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아껴주시는 것 같거든요. 따라서 그런 모습 변하지 않고요. 앞으로도 최선 다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열심히 성투하는 그런 채널로 성장해 나가겠습니다. 아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공약 하나 해도 되나요? 공약 하나 부탁해도 되나요? 공약이요? 30만 구독자 넘는 날 노래하는 영상 하나 부탁드려도 괜찮을까요? 30만이요? 네, 30만 구독자 달성하는 날 노래하는 영상 하나 올려주시면. 예, 30만은 연습할 시간 충분할 것 같습니다. 30만 달성하는 날 노래 한번 하겠습니다. 제가 예쁜 짓 했나 모르겠습니다. 우리 선생님 지금 이제 또 하나의 목표가 본인 이름으로 음원 내시는 건데 그 전에 가족분들에게 노래하시는 모습을 30만 구독자 돌파 기념으로
선사하신다고 하니까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긴 시간 이렇게 말씀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왜 선생님의 채널에 그렇게 따뜻함이 있는지 오늘 말씀 들으면서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고요. 세상에서 가장 큰 목소리로 미주은과 미주은을 통해서 자신들의 은퇴 목표를 달성해 가고자 수고하고 노력하시는 분들께 응원의 목소리 보내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나중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